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LG화학이 볼보 자동차 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모듈형 플랫폼 기반에 설계되는 볼보와 폴스타의 전기차 차세대 모델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고 계약 금액은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제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56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매출액은 1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은 153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라제는 주가는 전일 대비 2.19% 상승한 5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 6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일종의 전추전으로 여겨진 이번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격 승리함으로써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하지만 양 지수 모두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돼준 상황입니다. 개인의 수급의 뒷받침 속에서 2,090선에 대한 회복이 이뤄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2%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역시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4월 산업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종합지수도 역시나 반등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3% 상승한 2092.7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하락세로 이어가는데요. 삼성전자는 0.23% 하락한 42,550원에, SK하이닉스는 0.13% 하락한 7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3% 가까운 상승 속에서 34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31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74% 급등한 729.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가까운 상승 속에서 68,600원에, 신라젠도 2.19% 상승한 56,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 홀로 1% 넘는 하락 속에서 51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 넘는 상승으로 54,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역시 양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예상했던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동안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죠.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전혀 반등하지 못했었던 그런 억울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그 반등세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다시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역시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종목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은 역시 단기에 뭐 큰 어려운 그런 장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욱더 구체적인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수 선생님과 함께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뭐 수급 쪽으로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개인이 사고 또 개인이 판 시장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 수급 흐름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은 현선물 쪽에서 모두 매도를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에 2100선을 회복했다가 결국은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폭 조정을 받은 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12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탄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그 장중에 대형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대형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으면은 지수가 더 탄력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강하면서 지수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보였었죠. 결국 121선을 회복했고요. 장중에 탄력도 좋았는데요. 초반부터 흐름이 강했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그대로 쭉 상승하는 흐름이었어요.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전부 약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추세적으로 좋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추세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최근에 이런 그 등락의 결과를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이 탄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상승할 때는 결국은 코스닥이 늦게 발동이 걸리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훨씬 더 강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늦게 하락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더 크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더 강한 탄력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 그런 것들이 지수의 흐름을 결정하죠.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거나 또 상승할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해주거나 또 그런 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그 편차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등락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등락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크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강세가 원인이에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가 강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장중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그 대형주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이 대형주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데에는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화학이라든지 또 금융 그리고 의약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또 강한 탄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강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물에서 기관이 대량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도를 했었죠. 개인이 대량 매도하고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다. 그랬을 때는 역시 파생 쪽에서는 어떤 그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형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어떤 그 좋아질 수 있는 뭐 그 화학이라든지 또 의약품 그리고 또 금융업종 이렇게 또 시장의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 같은 업종이 움직여주면서 강한 탄력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결국은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개인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었고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도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죠. 그러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제약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이런 그 등락의 결과가 나왔던 데는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최소한 해외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됐고요. 장중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미국 선물이 장중의 흐름이 좋았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어젯밤에 상승에 이어서 선물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 상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어떤 선물 쪽에 수급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의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역시 해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외 증시가 최소한 버텨주거나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미국 시장이 다시 급락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게 변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을 꼽으라면은 오늘 양시장의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 지수의 상승에 한계로 좀 작용한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통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통신 관련주라고 하면은 역시 5G 관련 그 테마주들이 많은 게 특징인데요. 오늘 5G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통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수가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테마주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 테마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최소한 지수가 버티거나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테마주들, 종목들도 더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종목 매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에 비해서는 약합니다만은 역시 오늘 반등했고요. 그리고 상승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결국 상승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조정을 받았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4%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은 역시 대형주의 어떤 흐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대형주가 0.3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8% 상승이 나왔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 강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자, 어쨌든 양 시장이 다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모습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만든 흐름입니다.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만든 게 4대 업종 중에서는 화학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코스닥의 제약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든 것이죠. 코스피 의약품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게 오늘 코스피 의약품이다. 그렇게까지 또 파생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은 지수를 반등시켰는데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나온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한 탄력을 보였었죠.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 역시 코스닥 대형주들의 흐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제약업종의 강세가 원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의약품의 초반 엄청난 강세가 제약업종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강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다만 선물 쪽에서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5천 계약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4천 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급적으로는 파생 쪽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이죠.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든 것이죠. 해외 증시의 어떤 강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코스피의 어떤 흐름은 파생 쪽에, 특히 선물 쪽에서 흐름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특히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을 만든 게 역시 해외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장중에 반등이 더 강했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구나. 어떤 그런 그 신호를 준 것이죠. 그런 흐름 때문에 한국 시장이 반등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이 미국 선물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미국 선물이 강하게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보면은 중국 시장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한국 시장이 어떤 그 강한 탄력을 보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오늘 그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은 상승한 종목이 하락에 비해서 330%가 되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거의 600%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이 과연 추세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추세적인 흐름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나왔었죠. 반등할 때도 반등의 크기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락할 때도 훨씬 약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은 9%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상당히 약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흐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급의 어떤 흐름,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나 기관이 매도하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기에 9% 정도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가 정말 다시 급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충분히 단기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는 흐름만 아니면은 조금 버티는 흐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추세적으로는 크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역시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결국은 고점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은 저항 라인만 더 두터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강하게 여기를 뚫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여기를 뚫고 계속 반등하기보다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반등도 확인이 됐고 또 미국 선물에 대한 탄력도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00선 회복 이후에 좀 이탈이 됐었던 장중에 그런 흐름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회복이 오늘장에 2% 넘는 급등으로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코스피 안에서는 대형주들의 강한 반등 속에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기관은 선물의 대량 매수로 좀 이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와 그리고 제약업 쪽의 강한 반등, 역시나 제약업 쪽에 좀 뒷받침돼줬기 때문에 2% 넘는 급등으로 오늘 지수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좀 특이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지수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하락했었던 부분 속에서 개인이 좀 매도로 좀 일관을 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5G 테마로 인해서 통신주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일단 코스닥 안에서는 주요 업종에 대한 탄력도 있었고 이렇게 5G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강세 흐름 속에서 오늘 2% 넘는 급등세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LG생활건강과 넷마블을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 마감 속에서 130만 2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마이너스 4% 넘는 하락으로 11만 8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장중에 4%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화학업종에 있는 종목이죠. 대표적인 화장품주고요. 그리고 역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화장품주의 쌍두마차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던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위에서 던지거나 아니면은 더 빠지면은 그냥 흐름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그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그 반등세에 힘입어서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하다가 매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눌림목이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반드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역시 그 지수의 반등세에 힘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화장품 쪽에 호재성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그리고 또 면세점의 어떤 그 매출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냉각됐던 중국과의 어떤 흐름이 헤빙 무드로 좀 돌아서는 듯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 작년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이 이제는 사드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다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북한과 연계된 그 여러 가지 흐름도 섞여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북한과의 분위기가 좀 약간 그 애매하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성기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점에서 좀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 과거만 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뭐 해외 쪽으로 많이 또 그 눈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처럼 어떤 그 과거의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다시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그 녹록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이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도 이제는 조금 그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LG생활건강이 상당히 강했어요. 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했죠. 화장품주들이 2015년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고점이었었죠.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들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은 역시 어떤 그 매출의 실적에 대한 그 구성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이 비중이 엄청나죠. 그런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생활품, 일반 생활필수품들에 대한 그쪽의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음료 쪽에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화장품의 비중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의 흐름도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제는 한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는 38만 8,3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이 어떤 그 고점에 대한 신호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까지 좋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차트인데요. 최근에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추세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가 조금 버거운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직전 고점을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간 계속해서 상승하던 종목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매수를 해서 계속 홀딩했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죠. 10,000원대에서 149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딩하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2014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화장품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한번 보실까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어떤 그 정점이 지나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매출의 어떤 그 구성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화장품 쪽이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그 생활용품 같은 경우와 또 음료 이런 쪽에서도 거의 3조 가까운 매출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절반 정도씩 이런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은 화장품이 절대적입니다. 화장품에서 거의 다 매출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어떤 업황이 좋지 않으면은 결국은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화장품주들이 좋지 못했을 때 LG생활건강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런 그 매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6월 이후에 지수가 빠질 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10월에도 지수 빠질 때 다시 하락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반등은 지수가 반등할 때 나오는 반등, 그리고 어떤 그 기대감 섞인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세가 정점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수까지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고점에서 낙폭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때는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했을 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위에서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반등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매도하자는 것이죠. 다만 반대로 그냥 하락했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미련 갖지 말고 매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유자와 미보유자 이렇게 나눠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하지 말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상황을 봐서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에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넷마블은 상장 이후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건 역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에요. 또 갑자기 또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그 발표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뭐 이게 적자 전환하거나 엄청나게 안 좋아지거나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요. 실적이 조금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그 시장에서 계속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 종목이 드물죠. 특히 이렇게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이슈로 가는 종목입니다. 방탄소년단 테마에 속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신규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활용한 게임을 출시한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만들어서 지수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조금 더 받아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없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고점에서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던지면은 던질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좀 반등했을 때 던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더 크게 꺾였을 때는 그때는 손절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은 상장하면서 기대감이 엄청났었죠. 사실 뭐 상장했을 당시에도 고평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주가가 쭉 상승하니까 당시에 뭐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렇게 잡는 그런 레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만 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넷마블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 9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고평가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하락했고요. 2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50%가 넘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또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는 듯한 급락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면은 그때는 관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정도 흐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조금 들어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죠.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한다, 계속 하락한다. 그랬을 때는 굳이 이 종목을 특히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을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시장이 버티는 흐름이 나왔을 때,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던지지 마시고요. 더 빠지면은, 완전히 빠지면은 그때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등을 시도할 때 위에서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넷마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대응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 생활건강이었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상당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넷마블 역시도 오늘 4%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확인했는데 보유자 역시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단기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한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좀 말씀해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6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오늘 9시 30분 이후로 좀 주요 지표가 좀 발표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낙관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무리를 좀 발언을 했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0.2%로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에 대해서도 월가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면서 이런 주요 지표들의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5716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솔리드를 매수가 4,69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솔리드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솔리드 급등을 합니다. 19% 가깝게 급등하면서 5,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급등으로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솔리드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좀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은 축하드리는데요. 매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매수가가 낮을 때는 그냥 좀 끌고 가도 됩니다. 사실 뭐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테마주들이니까 좀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5G 테마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매매를 하셨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잘한 매매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4,69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셨어요. 딱 단기 고점에서 횡보하니까 계속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갔습니다.
일단은 그 수익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만 조정받으면 금방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일단 단기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에서 좀 매도하거나 꺾이는 흐름 나오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을 때 접근해야 확률이 높아지고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뭐 21선만 이탈해줘도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매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매매하신 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예요. 종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다음부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단을 도와드린 종목은요, 솔리드였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다음 매매에 적용하실 만한 현명한 좀 조언을 좀 드렸는데요.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노려보자, 다른 가격대의 재매수를 노려보자라는 의견과 그리고 하지만 현재 가격대 하락 시에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7299님의 질문이고요. DB 하이텍을 14,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DB 하이텍은요, 2% 넘게 상승하면서 14,4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이상 매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14,300원이 20% 이렇게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홀딩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4,300원은 넘어갔죠. 그래서 2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적당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11,9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갑자기 또 급락을 한다 했을 때는 플러스 10% 이상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상승이 나오면은 조금 더 끌고 와서 20%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현재 상태로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1,900원에 매수하신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매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는 뭐 적절히 아래에서 잘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이 좋았는데 지수가 꺾이면서 꺾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에서 다시 갑자기 크게 꺾이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일반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뭐 이런 관련 이슈에서 움직이는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좋지 않을 때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량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꺾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꺾이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허무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반드시 생각하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내일 다시 꺾이면서 내려왔을 때는 플러스 10% 이상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승이 더 나온다 그랬을 때는 플러스 20% 이상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B 하이텍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10% 또는 20%에 대한 목표가 이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도 잘 해보시고 또 수익도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끝자리 2350님의 질문이고요. 우성사료를 3,96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우성사료의 종가는요, 3.33% 빠진 3,48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우성사료는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한 종목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어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3,96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따라잡은 거죠.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갈 건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급등하니까 따라잡은 거죠. 계속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매수해서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따라잡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절대로 이런 매매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아직 흐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끝났다 싶을 정도가 왔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하고 차라리 확실하게 조정을 더 받았을 때 아래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흐름을 보고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 저점 찍고 횡보하는 흐름 정도는 나왔을 때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이슈가 있는 종목이지만 그 이슈들이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낙폭이 큽니다. 12%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본전이 오면은 본전 정리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어떤 흐름을 봐서 최소한 저점을 다진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사료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손절은 마이너스 20% 이후 가격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7299님의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스코텍을 24,2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스코텍 오늘장은 6% 넘게 올라왔네요. 25,1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흐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기술 이전료 관련한 그 매출 발생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던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흐름에서 조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로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폭발시켜 줄 만한 뭔가 그런 그 확실한 이슈가 아직까지 뭐 나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어느 정도 이슈는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수는 괜찮았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4,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매수 자체는 괜찮았어요.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자, 눌림목에서 120선까지 이탈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부족하긴 한데요.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위에서 따라잡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종목의 추세를 보면은 이제 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강하게 뚫고 가는 흐름은 아니고요. 고점에서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했을 때 짧게 수익 실현하는 이 정도 단기 매매만 반복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단기로만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뭐 제약업종이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은 이미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강한 탄력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면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죠. 시장의 흐름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비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을 1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봉준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여전히 단기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또 급락한다고 하면은 역시 한국 시장이 급락해서 약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플러스 마감하거나 강하게 반등으로 끝나거나 그러기엔 좀 어렵겠죠. 다만 낙폭이 미국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은 한국 시장은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가 크게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은 보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끝났을 경우에는 역시 내일도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일 반등하지 않더라도 금요일 정도에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는 내일도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기 정도가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인데요. 역시 변수는 해외 증시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서 특별한 그 나쁜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가는 시장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특히 현물 매매에서 무리하게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특별하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같으면은 중기로 대응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리한 대응 하지 마시고요. 또 내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전망해 드렸습니다. 단기적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과 여전히 해외 증시에 대해서 열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